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이용하실 때 원하는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영상이 해결해 드립니다. 제미나이에게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프롬프트 작성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제미나이에게 질문할 때 좋은 답변을 끌어내는 질문 기본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하는 프롬프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반적인 질문의 경우고요. 또 하나는 질문도 복잡하고 답변도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의 경우에는 프롬프트 3박자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 답변의 질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동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운동 루틴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돼요. 걷기, 조깅하기, 팔굽혀펴기 등을 추천합니다.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뻔하고 일반적인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 대부분 왜 내가 물어보면 뻔한 답변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AI에게 내리는 업무 지시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얘기를 해줘야지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일일이 전부 지정을 해서 업무 지시를 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미션, 맥락, 형식을 지켜서 질문을 하셔야 완벽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미션은 구체적인 지시를 말하고요. 맥락은 나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원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운동 루틴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맥락, 즉 내 상황을 얘기를 우선 해주는 거죠. 나는 하루에 10분만 투자할 수 있는 바쁜 직장인인데 집에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라든지 온몸 운동을 원한다고 이렇게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근력 운동 루틴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도 근력 운동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 형식이죠. 이것은 원하는 형태인데요. 어떤 식으로 답변을 뽑아줄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표 형태로 정리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제미나이 답변이 월에서 금까지 10분 홈트 계획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 형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월요일 스쿼트 3세트, 화요일 플랭크 1분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표 형식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죠. 결과물은 당장 실행이 가능한 맞춤형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프롬프트 3박자 공식이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 답변질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복잡한 질문과 복잡한 답변을 위한 5단계의 프롬프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페르소나 설정이 되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되더라도 답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좀 더 전문성 있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 목적 및 대상이죠. 이 질문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고 누구를 위한 질문인지 이렇게 목적 및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은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한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빠져야 한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이죠. 이 출력 형식은 앞서 3박자 공식에도 그대로 나왔었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받고 싶은지 이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확장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제미나이는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문서, 구글 시트, 구글 지도, 지메일, 구글 킵,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게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구글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지도로 표시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용도도 같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5단계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 일정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냥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계획 짜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 역할부터 부여하는 거죠. 너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여행 플래너야 라고 미리 제미나이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 설정이 빠진 상태에서 2번부터 5번으로 결과물을 뽑는 것과 1번이 포함되는 경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 역할의 입장에 충실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목적 및 대상이죠. 누구와 어디를 가는지 명시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3박 4일 제주도 가족 여행이라고 설정을 했죠. 부모님과 함께 간다든지 또는 연인 간의 여행이라고 미리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를 명시를 해주는 거죠. 제주도 가족 여행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역사 탐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약 조건이 되겠죠. 제약 조건은 예산이라든지 선호하는 음식, 이동 수단들을 미리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 수단을 렌터카로 제한을 걸게 되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자가용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 이동 수단의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 음식도 횟집을 꼭 포함해 달라고 제약을 걸은 거죠. 그리고 예산도 하루 20만 원으로 제약을 걸은 거죠. 이 외에도 제약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이렇게 3박 4일이라고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 도착하고 언제 제주도를 떠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알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정을 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실제 도착하는 시간과는 동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경우도 도착하는 시간은 1시,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3시 이런 식으로 시간에 제약을 두셔야 되겠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7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양한 제약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선호 음식 같은 경우도 날짜별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첫날은 회, 둘째 날은 제주도 흑돼지, 셋째 날은 한식 이런 식으로 음식도 제약을 걸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결과물도 좀 더 정확해집니다. 자, 그 다음 결과물을 받는 형태 지정이죠. 시간대별 방문지라든지 이동 수단, 예상 비용을 포함한 표 형식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 넣은 표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이런 형식의 표로 만들어 주는데요. 표 형식으로 작성해 주어라는 말만 하게 되면 표로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로 된 내용도 있고 그 안에 표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표 형식을 포함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한번 시도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표 형식이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방문지 이동수단 예상 비용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표로 나오지 않고 텍스트로만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내용을 표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게 되면 그 답변 내용을 다시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 다음 확장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구글 서비스를 연동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구글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한다든지 골뱅이 구글 맵스를 사용해서 각 장소 간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면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정확한 이동거리와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골뱅이 구글 맵스가 빠지게 되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구글 맵스를 참고해줘. 이렇게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골뱅이 구글 맵스라고 들어가야지만 구글 지도를 참고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도상의 표시는 나오지 않겠죠. 그 경우는 지도에 표시를 해달라고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롬프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결과물의 퀄리티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운동 루틴 추천해 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옵션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옵션 A와 옵션 B가 있네요. 내가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이렇게 옵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장비가 없을 경우, 그 다음 전신 근력 루틴, 주 3회죠. 자,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줬는데요. 그 다음 헬스장 3분할 루틴, 중급자 추천, 운동 효과를 높이는 3가지 원칙,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제미나이 프롬프트 3박자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좋은 질문 예로 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이 나오지 않았죠. 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옵션이 나오는 것은 질문이 너무 단순할 때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 운동은 45초 수행, 15초 휴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죠. 10가지 동작을 이어서 진행하면 딱 1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월, 화, 수, 목, 금으로 해서 자세한 운동 루틴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운동 팁까지 알려주고 있죠. 자, 앞서 답변해 보시면 요일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내용을 주 3, 4회 실행하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정확한 시간과 운동 루틴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목적도 나오고 있죠. 이 방법만 지키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어내던 답변에 비해 보다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답변의 전문성과 깊이를 놀랍게 상승시키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역할 부여는 제미나이에게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앞서 시간에 배운 내용은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너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여행 플래너야. 이렇게 기본적인 역할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역할 설정 팁은 제미나이 페르소나 설정을 좀 더 상세하게 구성해서 답변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미나이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지식을 습득한 똑똑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으로는 부족하죠. 자,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전문가의 가면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연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극을 할 때 연기하는 사람에게 성격이라든지 특징, 직업, 그 외에 다양한 특성을 부여하죠.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제미나이의 페르소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제미나이는 그 직업의 전문 용어라든지 사고방식, 그 다음 말투까지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3대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역할, 권위, 태도가 되겠죠. 앞서처럼 10년차 헬스 트레이너라고 역할 부여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답변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가면을 씌우는 거죠. 제미나이 페르소나 설정 공식 3단 구성인데요. 예를 들면 의료 지식을 물어볼 경우 의사처럼이 아닌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해서 AI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직업 역할을 설정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죠? 마케터라든지 개발자, 변호사, 심리 상담사, 헬스 트레이너, 여행 가이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보통 그렇게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거기에 경력과 권위를 추가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를 붙여주는 거죠. 10년차 베테랑이라든지 실리콘밸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 교수 이런 식으로 경력과 권위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막연하게 직업만 설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로 특기와 태도가 되겠죠. 자, 어떤 스타일인지를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에 집착하는 냉철한 프로그래머라든지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MZ세대 트렌드에 민감하다든지 누구나 호감을 가지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기나 태도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가 합쳐져서 AI 페르소나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완벽한 살아있는 전문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답변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모바일 앱 프로젝트 제안서의 서론을 써줘. 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역할 부여를 했을 때에 비해 답변의 내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역할 부여를 하되 기본적인 역할만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회사의 기획자라고 기본 역할만 설정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개요, 추진 배경, 시장 현황, 프로젝트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보여주게 되죠. 전체 내용을 보시면 교과서적이고 평이한 수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페르소나를 3단계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정했을 때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 출신의 15년차 전략기획 이사라고 경력과 권위를 설정을 했죠. 자, 그 다음 임원진을 단번에 설득할 수 있도록 매우 논리적이고 숫자 중심적인 어조로 말해달라고 특기와 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청할 내용을 써줬죠. 신규 모바일 앱 프로젝트 제안서 서론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앞서 질문했을 때의 회사 기획자라고 기본 역할만 설정을 했을 때와 이렇게 구체적인 3단계 설정을 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앞부분부터 다르게 나오죠. 전략기획본부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자, 제안서는 단순히 새로운 앱을 만들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현재 급변하는 모바일 생태계 내에서 우리 기업의 미래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안건입니다. 여러분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시장의 파괴적 변화와 본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서론을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좀 더 전문적으로 나오게 돼요. 자, 앞서 내용을 보면 서론이 별 내용이 없죠. 자, 프로젝트 개요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새로 만든 부분을 보면 시장 파괴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1번 거시적 배경 및 전략적 시급성, 시장 기회 분석, 본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 그리고 전략적 재현까지 나오고 있죠. 완전히 다르죠. 실제 여러분이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페르소나를 제대로 설정하게 되면 정말 감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나 다른 사람이 만든 이런 AI 결과물에 비해서 내가 만들면 왜 항상 그저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페르소나 하나만 제대로 작성이 돼도 완전히 다른 전문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페르소나 만드는 방법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실제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제대로 만들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샘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미나이 페르소나 10가지를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전략 및 제안서에 필요한 비즈니스 기획자, 글쓰기 및 교정에 필요한 편집장, 트렌드 및 SNS에 필요한 마케터, 학습 및 설명에 필요한 교수, 코드 리뷰 및 기술 면접을 위한 시니어 개발자, 위로 및 조언에 필요한 심리 상담사,
일정을 짜기 위한 로컬 여행 전문가, 취업 및 면접에 대비한 엄격한 인사 담당자, 식단 및 운동에 필요한 헬스 트레이너,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회화 튜터, 자, 이렇게 10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기본 내용들을 바로 복사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실 경우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만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바로 일상이나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았으니까 복사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대신 이렇게 페르소나를 제대로 설정을 해서 제미나이와 대화를 할 경우에는 항상 채팅방을 새로 만들고 여기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야 주제에 집중해서 질문과 대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제미나이에게 단계별로 생각하게 만들고 오답률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내용은 제미나이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답변을 내놓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 앞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이유로 틀린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쓰듯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 과정 생략이 포인트인데요. 제미나이를 비롯한 이런 인공지능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단순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복잡한 문제의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학 문제나 복잡한 계획 같은 것도 물어보게 되면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빠르게 답을 내놓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문제를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만 보여주려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략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빠르게 답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숙제를 낼 때 중간 풀이 과정을 전부 써오라고 하죠. 자, 그것처럼 똑같이 제미나이에게도 중간 풀이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법의 주문을 이용하는 거죠. 단계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단계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제미나이는 이 요청에 따라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단계들을 스스로 생성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중간 단계가 없었는데요. 이 요청에 따라서 답변을 만들기 전에 중간 단계부터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답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자, 이런 작동 원리를 생각의 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단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2단계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에서 실행 및 검토를 한 다음 4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을 스스로 생성해서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답률을 많이 줄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질문과 단계별 사고를 유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을 해서 강남역 미팅을 2시간 하고 홍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명동에서 쇼핑을 한 다음 저녁 7시까지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가장 효율적인 루트와 시간표를 짜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단계별 사고를 유도하는 요청이 없죠. 일단 제출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동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잡는다거나 또는 동선이 꼬인 무리한 일정을 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서울역에서
강남으로 왔다가 다시 홍대로 가서 명동으로 가서 서울역으로 돌아오죠. 추천 시간표를 보시게 되면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요. 점심시간인데 45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약간 빠듯할 것 같죠? 자, 이렇게 최적 이동 경로와 추천 시간표를 만들어 줬는데요. 방문 팁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강남역, 홍대, 명동 쇼핑하고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효율적인 루트와 시간표를 짜달라고 하고요. 뒤쪽에 최종 시간표를 내놓기 전에 각 장소 간의 이동 예상 시간,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단계별로 먼저 계산해서 보여주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루트를 제안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프롬프트에 따라서 답변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출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항목별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일단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동 수단을 지하철로 했네요. 자,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이 나오고요. 도보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 강남역에서 홍대, 홍대에서 명동, 명동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시간을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해서 활동 시간을 배분을 해줬죠. 강남역 미팅은 2시간이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홍대 점심 식사는 이동 대기 시간을 고려해서 1시간 30분으로 잡았고 명동 쇼핑은 쇼핑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았죠. 3시간 30분으로 잡아서 잔여 시간을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루트를 제안을 했네요.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열어놨는데요. 좌측이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우측은 단계별 사고를 유도한 질문이죠. 자, 시간표를 비교를 해보면 출발 시간 전부 비슷합니다. 강남역 미팅까지 비슷한데요. 홍대 점심 식사가 다르죠. 좌측은 2시에 끝나는데 우측은 2시 15분에 끝나고요. 그 다음 홍대에서 명동 이동도 시간이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 명동 쇼핑 관광 시간도 다르네요. 그리고 명동역에서 서울역 복귀도 시간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전체 일정은 비슷하지만 세부 일정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팁 부분에 보시면 2호선은 배차 간격이 짧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중앙부보다는 양 끝을 이용하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고 하죠. 복귀 시간을 7시로 잡았지만 명동에서 서울역은 택시로도 기본 요금 수준이니까 지하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택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질문에는 아예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사고를 유도하게 되면 좀 더 나에게 맞는 맞춤형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단순한 답변은 모르지만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복잡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제미나이에게 단계를 만들게 시킬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단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관련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다음 단계에 맞춰서 진행해 달라고 하는 거죠. 3개의 단계를 미리 지정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목 5가지를 먼저 제안해 달라고 하고요. 내가 제목을 고르면 거기에 맞는 목차를 작성하고 개요가 확정되면 본문을 작성하라는 단계를 내가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만드는 답변에 비해 세부적인 디테일이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한 답변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방식은 고급 질문 방식에 해당합니다. 바로는 여러분도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해서 나에게 맞는 단계별 질문을 익혀두도록 하시면 앞으로 이용하실 때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마법 같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열심히 질문을 했는데 제미나이가 너무 길게 말하거나 또는 톤이 너무 딱딱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만 나열해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시죠? AI는 한 번에 정답을 맞히는 도구가 아니고 대화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미나이의 답변을 수정하는 제대로 된 기술만 안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수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하고 제미나이가 답변을 만들어서 보여줬을 때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법으로 제미나이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짧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핵심만 요약하고 싶을 때 짧게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때 대부분 한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어떤 질문의 경우에는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와 영어로 입력을 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 기반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영어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글 입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길게라는 단어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지금 답변한 내용을 길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간결하게입니다. 짧게와 간결하게는 다릅니다. 간결하게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는 빼고 쉬운 용어로만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캐주얼하게인데요. 캐주얼하게로 요청을 하게 되면 블로그라든지 SNS용 말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전문적이죠. 보고서라든지 메일용 말투로 바꿀 때는 전문적으로라는 단어를 넣어주게 되면 그런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주겠죠. 자, 그 다음 제미나이에게 다른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경우가 있죠. 나온 답변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초안을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온 답변과는 방향성이 약간 다른 그런 답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냥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기본 내용에서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게 되지만 아예 다른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방향성 자체가 약간 달라져요.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제미나이가 했던 답변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환율 전망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미나이가 답변을 생성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유용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 나오는 경우는 질문이 구체적일 때는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옵션은 매번 나오지 않겠죠. 옵션 A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정 팁대로 재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짧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지금 앞서 나온 답변 아래에 바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짧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긴 내용보다 훨씬 짧은 요약된 핵심 내용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황과 전망도 간단하게 한 줄로만 나왔죠. 자, 원래 답변을 보시면 현황만 보여주고 아래쪽에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서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핵심만 찝어서 현황과 전망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고급 리라이팅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내용의 문체라든지 형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유머러스한 느낌을 섞어달라고 한다든지 전문 용어를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개조식으로 정리된 내용을 서술형 문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개조식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이죠. 목록 형태로 1, 2, 3 또는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서술형 문장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표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가독성이 좋도록 이렇게 리스트로 변경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반대도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 항목은 빼고 대신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답변 내용의 일부분을 없앨 수도 있고요. 거기에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제미나이가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렇게 개조식으로 나온 내용들을 서술형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서술형 문장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나왔는데요. 앞서 같이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개조식으로 나온 문장들이 전부 서술형으로 바뀌었죠. 여러분이 한번 질문한 내용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나가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이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채팅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채팅방을 하나 만들고 앞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채팅방 하나당 하나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혀 모르는 B라는 사람에게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전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요청과 답변을 이어나갈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동일한 채팅방에서 해야 되고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질문과 답변을 수십 번을 해서 앞서 내용이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앞서 내용에서 제미나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요청할 때 포함을 시켜주면 전부 이해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의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상황 및 전망 요약이고요. 또 아래로 내려오면 그런 내용이 없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실 때 이 위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 1번 현재 환율 현황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아래쪽 입력창에 그대로 붙여 넣으신 다음 이렇게 1번 현재 환율 현황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가실 때 동일한 채팅방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기존 답변에서 수정할 것을 정확하게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새롭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전체 내용을 바꾸는 것이죠. 새롭게 답변을 받아내는 건데요.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만 바꾸고 싶습니다. 고환율의 고착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알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고 싶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전부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바꿀 거예요.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를 새로 입력하면 전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어나 문장만 바꿀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캔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창 아래에 보면 도구라고 있죠. 이 도구를 누르시면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가 질문한 답변의 내용을 제미나이가 화이트보드에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 제미나이가 그 화이트보드 앞에서 서로 협업해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캔버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와 일반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요약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캔버스가 켜져 있으면 제미나이 답변창에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아예 창이 하나 새롭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좀 더 체계적인 내용으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했을 경우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려운 단어가 중간에 있을 경우 그 어려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죠. 자, 지금 내용 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있죠. 이 단어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줘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캔버스는 변화가 없고요. 좌측에 내가 질문한 그 단어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궁금한 부분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출금리 상단 개방 부분에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코픽스 및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된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합니다.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수정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 문장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내가 클릭해서 드래그한 이 문장만 다시 써주게 됩니다. 자,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내용이 바뀌었죠? 자, 다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만 바뀌었네요.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건의 도매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가격인 대출 금리도 곧바로 비싸지게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답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전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와 내가 화이트보드를 앞에 두고 필요한 부분만 즉석에서 같이 의논해서 그 문장을 수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체 답변 내용을 다시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길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수정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선택한 문장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길게 바꿔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작성하는 문서의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을 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와 서로 협업을 통해서 답변의 질을 높이거나 내가 원하는 답변 형태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 문맥 처리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미나이의 긴 문맥 처리 능력은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 또는 기사, PDF 파일, 긴 텍스트, 웹사이트 링크, 영상, 유튜브 주소를 제미나이에게 입력을 하고 목적에 맞는 최적의 요약 결과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대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죠. 읽어야 할 자료는 쌓여 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제목이나 앞 글자만 따서 읽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아무리 방대한 자료라도 단순 요약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만 뽑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제미나이에게 요약을 해달라고 할 때 이 내용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게 되면 단순 요약만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질문하는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뉴스 블로그를 요약할 때와 제품 비교 자료를 요약할 때, 회의록이나 지침서 같은 것들을 요약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요약을 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예시로 들어봤고요. 다른 자료들도 그 성격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나 블로그 같은 경우 핵심 세 줄 요약을 이용하면 해당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세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핵심만 파악할 수가 있겠죠. 프롬프트를 위 내용을 핵심 위주로 세 줄로 요약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핵심 내용 1, 2, 3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뉴스 기사라든지 긴 글을 빠르게 파악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긴 내용 전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핵심만 알아보고자 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질문을 할 때 핵심 위주
단어가 빠졌을 때와 포함이 됐을 때는 결과물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꼭 써주셔야 돼요. 핵심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단어를 써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정확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비교 자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보통 표로 요약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장점, 단점, 결론 항목으로 나누어서 표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제품이나 비교군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고 각 제품군이나 비교군에 따른 장점이나 단점, 결론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품 리뷰라든지 서비스 비교 분석 같은 곳에 많이 쓰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세네 가지 정도의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한 장점, 단점, 결론 항목으로 나누어서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앞서 강의에서 한 프롬프트 쓰는 방법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나에게 최적화된 비교 검토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회의록이나 지침서에 이용할 수 있는 요약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액션 아이템을 추출할 수 있죠. 액션 아이템이라는 것은 실제 이 내용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목록을 만들 때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내가 당장 실천해야 할 일 5가지만 뽑아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할 일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업무 매뉴얼,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미나이에게 요약을 요청을 할 때 대부분 이 3가지 범주 안에 포함이 될 텐데요.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카테고리는 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프롬프트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명시를 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 문서를 다운로드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이 내용을 전부 일일이 읽어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미나이에게 요약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부 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죠. 자, 이것을 3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빠른 모드도 가능하겠지만 사고 모드를 이용하면 좀 더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사고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프롬프트 아래쪽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들고 프롬프트 입력창에 그냥 얹어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업로드 되죠.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출합니다. 당연히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생각하는 시간은 좀 더 걸리게 되겠죠. 자, 답변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내용이 별로 길지 않아요.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긴 6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핵심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4대 정책 방향 중심으로 요약해줬다고 하죠. 2026년 경제 전망 및 목표, 4대 정책 분야별 핵심 전략, 주요 정책 과제 2026년 상반기죠. 1분기, 2분기 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핵심 요약은 단순히 지표상의 성장을 넘어서 AI와 녹색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를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당연히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외에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아래쪽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무리 긴 문서라도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경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을 웹사이트 링크를 이용을 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주소창 클릭을 해서 전체 내용을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 이 사이트의 핵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프롬프트 창에 넣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띄워줘야 되겠죠. 자, 이어 쓰시면 섞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한 칸을 띄워주시고 이 웹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때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나오는 이미지 글씨들도 전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부 요약을 해주게 되겠죠. 이 URL은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의 게시물로 보인다고 하죠. 자,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있네요. 내수 중심의 회복세 확대, 거시경제 적극 관리 및 민생 회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 경제 구현, 양극화 극복 및 지역주도 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 혁신,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고 있죠.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약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블로그를 보시면 생계비 경감 부분이 에너지, 교통, 통신, 위생용품, 자,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죠. 자, 이것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재미나이에게 생계비 경감 부분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이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물론 요약한 내용에도 소상공인 점심값 지원 등 실질적인 민생 대책, KPS 환급률 인상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자세하게 표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생계비 경감 부분을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계비 경감 부분만 따로 떼어서 표로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자, 정리가 되어 있죠?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빠지는 내용 없이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면 훨씬 보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문서나 웹사이트 등 요약할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해서 그 부분만 요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도 생계비 경감 부분만 따로 뽑아서 표로 요약해 달라고 한 거죠. 문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외에 업로드하는 파일들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요약하거나 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유튜브 링크를 업로드한 다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KTV 국민방송을 운영하고 있죠. 이 내용들은 저작권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KTV의 영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링크를 업로드하고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거의 1시간 분량의 영상인데 이것도 제대로 요약이 되는지 재미나이에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죠. 벤스 미 부통령 면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재미나이에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유튜브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유튜브를 플레이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유튜브 주소 링크만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내용이 1시간 3분 분량인데요. 굉장히 빨리 나오죠. 자, 같은 구글이기 때문에 요약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지금 핵심을 알려주고 있네요. 4가지 분야로 요약한다고 하죠. 한미 경제 및 전략산업 협력, 쿠팡 및 종교인 수사 관련 오해 불식, 대북 정책 조언 및 외교 라인 구축, 한미 동맹의 내실화와 미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보통 이런 영상들에는 중간중간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내용 자체가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기가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정확한 핵심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런 영상을 요약했을 경우에는 요약된 내용이 영상에 어디에 있는지 시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그 시간부터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이 요약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 초안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 3개를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 3개만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전체 내용을 10줄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시간 분량의 길이는 3줄로 요약을 했을 경우 많은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10줄, 20줄 또는 A4 한 장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제미나이의 프롬프트 작성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만 최고의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잘 익혀두시고 제미나이의 능력을 100%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